항암 치료를 앞두고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지 사실은 막막하시죠? 네, 진료 시간에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넘어갔던 내용들을요,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항암 치료 전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항암 치료 전까지 가려 드셔야 할 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4가지, 이거는 저희가 한번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 말고 혹시 내 건강 상태가 항암 치료 받기에 괜찮은가 체크해 봐야 될 다른 건강 상태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꼭 체크해 봐야 되는 건강 상태 뭐가 있습니까? 네, 대부분의 병력은 항암 주치의 교수님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밖에 첫 번째로는 치과에 다녀오시는 게 좋습니다. 항암을 하면 치아 그리고 잇몸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항암 전에 대부분 한 1에서 2주 전에 발치할 치아가 있으면 미리 처치를 받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먹던 약에 대해서 그대로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혈압, 당뇨약 대부분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암 주치의 선생님께 평소에 어떤 약을 드시고 계셨는지 이것을 처방 전에 지참하셔서 말씀을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방접종인데요. 미리 어떤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항암에 필수적이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독감철에 독감 맞는 것, 폐구균, 사백신 접종, 이런 것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생백신 접종, 이제 대표적인 것이 수두와 생백신 대상포진 접종인데요. 이것은 항암 전에는 한 달 이상 맞지 않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대상포진 접종도 사백신이 나와서요, 이 접종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B형 간염 보균자들, 우리나라에는 B형 간염 보균자들이 꽤 많으신데요. 항암을 하면 이 간염 바이러스가 이렇게 잠잠히 있던 애들이 재활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미리 복용하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암 주치의 교수님께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항암 치료를 위해서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될 건강 상태 여러분들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막상 항암하는 날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항암 당일에 우선은 편안한 복장, 편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암을 맞으면서 복용할 수 있는 간단한 간식과 비스킷을 지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거동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화장실 가시다가 낙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저귀를 가져가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는 동안 보실 책이나 동영상, 이런 것이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항암을 맞기 전에 반드시 금식을 해야 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식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제 구역과 구토를 더욱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식하지 않고 골고루 일반 식사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대부분 항암 당일에 피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검사는 보통 진료 1~2시간 전에 체열하시고 또 진료 받고 이후에 항암을 하게 됩니다. 자, 항암 무사히 잘 마치고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네. 집에 갈 때는 상황이 어떤지 그것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인께서 운전을 하고 가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장거리 운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제 외에도 항암 전처치 약물이나 구토제, 이런 것들이 약간 졸림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병원에서 회복하고 가시면서 단거리 운전 정도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첫 투약 시에는 내 몸이 어떤지에 대해서 본인께서도 잘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번 컨디션을 보시고 그 다음부터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항암을 맞고 반드시 어떤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입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개개인마다 컨디션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도 충분히 쉬시고 영양 보충을 하실 수 있다면 집으로 가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기랑 같이 지내는 것, 애완동물과 같이 지내는 것도 대부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무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나타나는 증상들을 수첩에 적어 놓으시는 것이 다음 항암 시에 항암 주치의 교수님께서 처치를 해주시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미리 또 집에 뭘 또 준비를 해야 될 게 있다면서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찐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 탈모를 유발하는 항암제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가발, 두건, 모자 이런 것을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맞춤 가발 이런 거 보통 1, 2주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고요. 또 우리가 미용적인 측면이 많이 떨어지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 이제 꼭 필수는 아니지만 뭐 반영구 눈썹이라든지 최근엔 이제 타투펜, 스탬프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걸 준비해 두면 좋겠고요. 분해 염이 많이 생기고 입안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칫솔, 자극적이지 않은 치약, 가글 이런 것을 준비해 두면 좋겠습니다. 또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보습제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은 화장품을 준비해 두면 좋겠고요. 항암의 또 무서운 부작용 중에 하나가 열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온계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이제 상식적인 부분들은요, 양질의 식사 준비하실 수 있도록 식재료들 골고루 드실 수 있게 준비하시고요. 영양 보충을 위한 음료, 최근에는 뭐 단백질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준비해 두실 수 있겠고요. 또 무엇보다 항암 전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육아, 가사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미리 섭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로 진료실에서 들을 수 없는 굉장히 실질적인 많은 팁들을 방출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준비물 중에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항암을 맞는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암 자체가 우리 암 치료를 위한 크게 보실 때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좋겠고요. 저희 암정복TV는 여러분의 항암으로 인한 완치를 응원합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